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수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종목명으로는 여러분 아모레G죠. 아모레G이고 여기에 종목 코드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명은 아모레G인데 아모레퍼시픽 그룹을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배당금 체크를 한번 좀 해보면서 앞으로의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거고요. 이걸 토대로 향후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달 8일에 올라왔던 공시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배당 결정을 했다는 공시입니다.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의 방식이고요. 한 주당 배당금은 91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뭐 우선주나 이 종류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보편적으로 보통 주식 위주로 말씀만 드릴게요. 시가 배당률로 환산하면요, 보통 주식 대비해서 0.7%에 해당하는 배당률입니다. 사실 이 배당률이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0.5%에서 2%대 이 사이 많이들 주시는데, 이렇게 주면 좀 약간 짜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아직까지. 왜냐면 지금까지 금리 자체가 굉장히 고금리였기 때문에 은행권 금리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는 점. 근데 대신에 여러분, 배당 자체를 아예 실시하지 않는 기업들도 태반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는요, 이건 오늘 올라온 겁니다. 2월 28일자로 오늘 올라온 건데 뭐냐면요, 단일 판매 및 공급 판매 계약 체결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 계약의 정정 사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변경했다라는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임대차지? 해서 궁금해하실 분들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여러분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이 아모레퍼시픽이 자회사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현재 용산에 위치한 사옥에서 이제 임대차 형식으로 이 건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 자기가 임대차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도 법인이고요, 아모레퍼시픽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간 계약으로 인해서 이 건물주는 아모레퍼시픽 그룹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임차인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이제 매출액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년도 23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약 5%에 해당하는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치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도 정말 이 법인 대 법인으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 그룹한테는 호재인 내용의 공시인 거죠. 그리고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관련된 주가 관련된 내용을 좀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좀 설명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게 있는데,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 이 그룹 자체, 이 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이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환경보호나 뭐 사회적 책임 뭐 이런 활동에도 적극적이에요. 뭐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 뭐 사회 공헌 활동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한 뭐 전망이나 앞으로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향후 뭐 미래 전망, 가능성, 사업성,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뭐 한 가지 기업, 뭐 한 가지 뭐 자회사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뭐 최근 동향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지속적인 이 제품 혁신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외 시장이죠. 그러니까 외국 시장도 계속해서 겨냥을 하면서 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도모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뷰티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K-뷰티로서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때부터는 좀 이 뷰티 산업이나 이런 일반 소비재 이런 부분의 시장 자체가 좀 변화가 좀 있었죠. 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밖에 못 돌아다니고 이 소비 활동 자체를 제대로 못 하다가 코로나가 좀 끝나고 이제 엔데믹 이후에는 이제 뭐랄까, 억눌려 있던 이런 소비 본능 이런 것들이 좀 깨어나면서 이 소비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조금은 변화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체의 시장 변화와 또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적응하면서
온라인 판매 채널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뭐 사업 전략과 또 혁신적인 접근 방식 등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글로벌 뷰티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 K뷰티 리더로서 해 나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내용 말씀 나눠볼게요.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굉장히 큰 조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때 이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계 자체가 굉장히 뭐 경색 우려, 뭐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관련한 소비주 이런 테마가 굉장히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갈등이 점점점 격화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 계속해서 우리가 이때 당시 접했습니다. 원인이 뭐였죠, 여러분? 바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 미국과 동맹 국가이다 보니까 또 이 반도체 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미국이 중국을 많이 겨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미국과 동맹이다 보니까 이러한 갈등이 불씨가 좀 우리한테 불똥이 튀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굉장히 좀 의존도가 높았던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의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콘텐츠 산업 이런 부분에서 이 중국 소비주로 다 이제 엮여 있던 이런 관련주들이 수급이 쭉 빠지면서 이렇게 조정 국면에 우리가 좀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쭉 조정이 나오다가 이때를 기점으로 좀 반등을 좀 해줬어요. 이때는 뭐였냐면 2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자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제 세간의 관심이 좀 쏠리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때 지금 현재 이게 23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차트인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때 딱 들어와 주면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맞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더 재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6년하고도 5개월 만에 한국 쪽으로 이제 단체 관람을 이제 관광객을 허용을 하겠다. 6호라 그러죠. 6호.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가 6호라 합니다. 그래서 6호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재료까지 얹어지면서 이때 당시 굉장히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그 기대했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리가 기대한 수치보다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도 이 미중 무역 갈등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죠.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막 졸도전하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부도난 회사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일자리 취업난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체도 굉장히 지금 뭐 거의 폭망 직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사람들 씀씀이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부터도 이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국이 약 6년 5개월 만에 이제 한국으로서의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해준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부상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그 기대했던 수치만큼 안 들어오면서 원인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래서 해외여행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실망 매물이 이때 다시 또 상승한 만큼 반납을 하면서 지금의 주가 라인 지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대를 안고 이 박스권 돌파를 성공했었는데 바로 상승분 다시 반납하면서 박스권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 관련해가지고 앞으로의 미래가치성이나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해 나갈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단편적으로 지금 이 차트 분석에서만 단편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지금 이 박스권 있죠 여러분.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저항대 라인 자체도 이 박스권 상단부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은요 약 25,000원 선 여 근처가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근처에서 지지받고 있고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인 이 3만원 선
이 3만원 선에선 저항에 밀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뭐 차트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분 저의 100%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인지하시고요. 그냥 저런 전망도 있구나. 저런 견해도 있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전에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에 보탬이 좀 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